네, 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 일본어 면접의 김현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공부 방법과 그리고 기출 동향, 그리고 우리 주의해야 할 일본어 등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에 대한 이런 면접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함께 잘 서치를 하는 것도 병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시겠지만요. 면접 형식 그리고 기출 동향, 공부 방법, 면접 일본어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면접 형식은요. 아시겠지만 이름과 소속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이 들은 바도 있고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가서 수험번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수험번호 같은 경우도 해당 당일에 주어지는 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번호만 언급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험번호 1009번이다 라고 하면 1009번이다 라고 하면 무지겐방고 이치마르마르9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아마 인사를 하실 때는 한국어로 하셔도 전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에서 일본어로 인사하세요 하지 않는 이상 한국어로 인사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는 부분. 그리고 3대 1이죠. 즉 면접관이 3명, 학생이 1명일 텐데요. 그 3명의 국적은 그때그때 해마다 상이합니다. 일본인이 1명이 섞여 있을 때도 있고 2명이 섞여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변하지 않는 건 이 국적은 상관이 없지만 질문 중에 질문이 한 서너 개 될 텐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국어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받았을 땐 한국어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일본어로 질문을 받았을 땐 일본어로 답을 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거의 3개 나오고요. 어쩌다가 이제 본인의 답이 좀 부족했거나 내지는 좀 꼬리 질문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4개 정도까지도 볼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약 10분 정도예요. 네, 10분을 조금 넘거나 그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입실, 퇴실하고, 네, 즉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각 답변의 길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길다면 길겠죠. 그래서 약 1분에서 1분 30초가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총점이 있죠. 총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이기 때문에 3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할당이 35점씩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점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한 문제당 30점씩이 넘는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질문에 일정 수준의 답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예 답을 못하거나 아예 아무 말도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지는 본인이 꼭 질문한 것을 완벽하게 몰라서 조금은 애두르거나 내지는 앞으로 제가 좀 이 부분을 잘 공부하겠다라든지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라든지 나의 좀 이러한 성향을 살려가지고 더 공부를 하는 데에 더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이든 해서든 우리가 질문에 각 3가지 혹은 4가지 질문에 답변을 아예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기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보통 5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가 보자면 이 부분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 3문제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류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개인 신상 및 관광 통역사의 자질. 아무래도 우리 기본적인 지식은 1차에서도 봤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금 면접을 보러 온 한 사람이 관광 통역사로서의 올바른 사명감이라든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 인성면접과 같은 그런 항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관광통역사가 어떤 게 필요하신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반드시 또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トラブルにあった際にどう対応するか. 본인이 트러블 내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까에 대한 문제도 같이 많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세 문제 중에서 여기에 앞쪽에서의 문제가 반드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의 류의 질문과 답변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다른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어, 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유산, 네. 특히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 외에 뭐 역사, 관광자원, 전통 문화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굳이 중요도 순으로 따지자면 이 1번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항시 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 자주 기출이 되는 분야로서는 저는 용어에 관한 문제 내지는 그 국가유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이 소개해 보시오 라든지 추천해 주세요와 같은 그런 질문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항상 우리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기출 동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공부 방법. 네. 그래서 면접 형식이나 기출 동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충분히 공유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 방법과 또 일본어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더 주력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부 방법 1번. 질문과 답변을 녹음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요. 질문을 따로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뭐 일본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일본어로 질문을 녹음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한국어는 우리가 듣고 입력이 잘못될 일이 없는데 일본어는 듣고 입력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질문을 녹음을 하세요.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문들을 다 녹음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본인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내지는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한 만큼의 분량만 따로 떼서 그 랜덤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거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답변도 녹음을 꼭 해보시고요. 이 녹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녹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훈련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녹음한 질문을 들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간과 나의 전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적인 길이가 있잖아요. 1분에서 1분 30초. 한국어로 몇 문장으로 말했을 때, 일본어로 몇 문장으로 말했을 때 이 길이가 나오는가 를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이상적인 속도로 말했을 때. 그래서 그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반에 녹음을 한 번씩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친절하게 이 정도의 전달력 좋게 말을 했을 때 일본어로 이 몇 줄을 말했을 때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변을 만들 때 헤매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훈련하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어 전달력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관광 통역 안내사니까요. 그래서 발음, 특히 발화 속도 유의하시고, 발음을 할 때도 일본어 발음하실 때는 장음과 단음, 타금과 청음, 그리고 초금과 같은 것들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본어, 너무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쉬운 일본어, 제가 이제 수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쉬운 일본어로 간결하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말이 길어지면 본인이 무슨 말로 시작을 했는지 주술이 불일치될 확률도 아주 높고요. 본인도 헤매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헤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쉬운 말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 가이드로서의 직무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 언어로 키워드를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관광통역 안내사이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그리고 한국어로도 키워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나만의 답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만의 답변이라는 게 독창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여야만, 그리고 본인이 정리한 키워드에서 연상을 시켜야만 진심이
잘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상하기 쉽도록 본인이 양언어로 꼭 키워드를 정리를 해두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최신 관광 소식 주시할 것.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유산청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런 곳에 SNS를 팔로우를 하거나 내지는 인터넷을 자주 이렇게 컴퓨터를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 페이지로 그런 페이지를 설정을 해 놓으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는 관광 소식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는 SNS를 팔로우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자꾸 노출이 돼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 아 이번에 국악의 날이 제정이 되었구나. 아 이번에 종묘가 몇 년 만에 정전에 공사를 마치고 종묘 제례가 재개되었구나. 라든지 올해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 몇 주년이었구나 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내지는 사찰 음식이라는 게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대. 이런 소식을 내가 어디다가 찾아보지 않고 내지는 대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들도요. 그런 관련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구독하거나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도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인구 감소, 그 국가유산청에서 올렸는데 인구 감소와 문화유산의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그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근 사회 문제와 이런 국가 문화유산, 그런 한국의 관광지와 엮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환경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렇게 좀 관광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런 관련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본인이 팔로우하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시 업데이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S나 어떤 페이지들을 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팔로우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컴퓨터 자주 보시는 분들은 기본 페이지로 그런 페이지를 아예 등록을 해두세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컴퓨터를 켤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일본어 면접 팁입니다. 면접 일본어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실과 퇴실을 할 때 한국어 당연히 사용 가능한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쓰면서 들어갈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겠죠. 우리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때요. 시츠레이시마스, 네,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약간 어색하겠죠. 눈치만 보고 쭈뼛쭈뼛 그러지 말고요. 시츠레이시마스, 물론 한국어로 한다면 네,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서 있으면 수험 번호를 말해달라 라든지 착석하세요 라든지 그런 안내를 해주시겠죠. 만약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 보통 그러면 하제마시테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되고요. 주겐방고 마르마르 데스 마르마르 데 고자이마스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가보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라고 인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질문에 되묻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경우 방금 들었는데 한 번만 질문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내지는 약간 긴가민가한 거다. 예를 들어 케이슈에ついて説明してください라고 했는데 케이슈? 무슨 술인가? 내지는 케이슈? 경주 얘기하신 건가?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이마센가? 내지는 오소레 이리마스가 조금 더 이건 정중한 표현이에요. 모 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경주 되쇼까? 경주 네 요로시 되쇼까? 라는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거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라는 식으로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을 그냥 똑같이 듣고 싶다면 스미마센가 오소레 이리마스가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듣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답변이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지는 도저히 답변이 어려울 경우 이런 상황 너무나도 많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고노바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다. 내지는 더 붙이고 싶은데 뭔가 아쉬웠다. 라고 할 경우 내지는 아예 정말 할 말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미숙했어요. 내지는 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うまく答えられなく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이申し訳ございません이라는 거는요. すみません의 이제 그 존경어인데요. 申し訳ございません申し訳ないです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정중도가 약간씩 다른 건데요. 제가 일부러 두 가지 표현 다 써놨습니다. うまく答えられなく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帰ってしっかりと勉強します. 제가 돌아가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부에 대한 의지, 우리 가장 많이 우리의 어떤 장점으로 삼는 게 바로 고쇼력, 그러니까 향상력, 즉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고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금 답한 게 부정확할 수 있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私帰ってからしっかりと勉強します. 帰ってしっかり勉強します.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는 잘 답변했는데 마지막 답변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나쁘게 볼 면접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답을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 거다 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은 고민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럼 고민을 해보시다가 申し訳ないですが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今のご質問についてわかりません 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모른다고. 네. 왜냐면 그거를 막 하면서 그 시간을 끙끙대면서 길게 잡아먹어 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今のご質問について 지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わかりません. 잘 모르겠습니다. 面接が終わった後すぐ調べてみます. 面接が終わった後すぐ調べています. 아니면 書いてしっかりと勉強します. 이런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쓰셔도 돼요. 네, 일부러 다양한 표현을 써놓은 거라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면접이 끝난 뒤에 돌아가서 잘 공부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끝나고 당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같이 그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최소한 아무것도 말을 못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좀 우리의 그런 공부하겠다라는 그 자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접에서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주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어떤 정도를 대단히, 그러니까 매우를 스고크를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고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회화하실 때는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테이네나 고토바를 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人, 그러니까 정중한 말을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면接ですね. 면접에 있고 또 고객들을 응대할 때 쓸 때만큼은요. 아무래도 그 정중함을 더 잘 살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레벨이 좀 낮을 수 있는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순화를 하거든요. 스고크는 도테모, とても가 아니어도 大変 이라든지 그런 표현들도 있겠죠. 근데 とても 大変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토카 뭐 등등등등 하실 때 네, 토카 하지 마시고요. 나이나니야 나도 라는 식으로 야 나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봤던 문장에서도 정말 많았는데요. 기본형에다가 시 붙이는 거. 뭐 오기르 시, 다베르 시 이런 식으로. 네, 안 돼요.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데스 시, 마스 시라고. 시 앞에 데스, 마스 붙여서 정중하게 잘 표현해 주세요. 네, 이 표현도요. 반말입니다. 시도. 기본형에다 시 쓰면 반말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우리 잘 고려해야 하는 거. 네, 이거 정말 많이 여러분들 잘못 쓰고 계실 거예요. 평소 회화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면접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좀 여러분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색하거나 자주 틀리는 표현, 이것도 정말 많이 있죠. 한국어의 언어 습관 때문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문 용어, 전문 지식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 자주 하는 말. 저는 이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물론 이런 것입니다. 입니다로 그냥 끝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나 내지는 또 말이 길어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또 시테이마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지겠지만요. 일본어로는 또 기테이마스. 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또 시테이마스 使わないですよ. 안 써요. 네. 특히나 면접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았는데요. 타이데스, 뭐뭐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중한 표현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 면접과 아까 얘기한 서비스업의 레벨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私は言いたいです, 食べたいです보다는 これを紹介したいです보다는 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직역하겠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를 또 오모이마스 라는 형태로 정말 많이 씁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본어 서술어에 보통 또 오모이마스, 또 오모이마스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표현이 조금 더 정중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일본어 표현들 많이 주의해 주세요. 고유명사 처리는 수업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경주, 수원, 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추려봤는데, 아까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경주를 키슈니ついて説明してくださ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사, 우리나라의 고유 지역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경주, 수원, 화성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간혹 한국어랑 일본어는 아무래도 한자가 겹치다 보니 한국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들이 그 경주란 한자를 봤을 때 케이슈 데스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사동 같은 거 보고 진지도 데스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수원, 화성을 보고 세겐 카조 데스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간혹 면접관 중에서 경주를 케이슈, 수원, 화성을 세겐 카조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겠지만 물론 태조 이성계 이런 인물에 대한 이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말로 음독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주, 수원, 화성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나 유명 명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일본어로 누군가가 발음을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 상정해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게이슈, 스이겐 카조라고 했을 때도 경주, 수원, 화성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고, 부정확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스미마센가, 恐れ入りますが 경주 네, 요로시이데쇼까? 수원, 화성대 요로시이데스까? 라는 식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되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아떼마스라고 하면 하이 하고 쭉쭉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세종은 당연히 우리나라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데요. 대왕 이런 게 일본어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일본어에도 의미가 있는 단어들, 정착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만 또 나이오라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일본어로 세종대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릴 일은 없어요. 말할 때. 근데 간혹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종다이오 이렇게 다이오 왕, 대왕 이런 말들은 이미 일본어에도 정착되어 있는 말이라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될 때도 많고요. 삼국시기라든지 삼국유사 삼국이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삼국사기와 같은 한국어 표기보다는 일본어 표기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도 그래요. 조센 오조지츠록 같은 경우도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미 조센 오조지츠록として 일본에 정착이 되어 있는 표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한국음 살려줘도 되지만 들을 때 그 두 가지에 다 대응이 돼야 된다.
을미사병 같은 경우도 이츠비지행에서는 이런 으르미사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츠비지행이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두 가지의 이 음독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 말할 때는 자신 있게 한국어 음독으로 말씀하셔도 문제 없다. 근데 간혹 우리 면접관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본어로 일부러 일본어 요미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서 우리 면접 태도, 관광토역 안내사한테 요구되는 밝고 또 그러면서도 침착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그런 이미지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선 처리 평소에 잘 유의하면서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형 같은 거 세워두시고요. 천천히 이 사람이 질문했을 땐 여기를 보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질문했을 땐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그런 시선 처리 같은 것도요. 평소에 모니터링 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셔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OT는 이로써 마치겠고요. 함께 본격적인 강의하면서 또 여기 오늘 짚어드렸던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서 공부 힘내봅시다.